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오늘은 주식에서 기업의 총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기 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원자재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 또한 기존의 총 주식수보다 늘어나게 되면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권리락이라고 부릅니다.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식 이외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서 기존의 주주들 또는 새로운 주주들에게 팔게 됩니다.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새롭게 자본금을 얻어내게 됩니다. 기업이 돈을 필요할 때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이 주식을 추가로 사게 되는 방식의 자금 조달이므로 법적인 상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증자를 위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일 전까지 주식 인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즉, 기업이 증자를 하여 내가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긴 하지만 반드시 살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주식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증자 시 필요한 자본금은 기업의 보유자산에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서 메우게 됩니다. 무상증자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남는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누어 주는 셈이 됩니다. 다만 회계장부상 이익금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금이 따로 유입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업이 돈이 없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무상증자는 그동안 기업이 현금을 잘 모은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악재로, 무상증자를 호재로 여기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자라는 것 자체가 결국 총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권리락이 오기 때문에 1차적인 주식 가격 하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무엇을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무상증자는 어디서 잉여금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자 외에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 중에 액면 분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250만 원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25대 1 비율로 분할하여 5만 원대 주식이 된 것이 액면 분할이었습니다. 최근 카카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5대 1 비율의 액면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액면 분할은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주식 거래가 적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울 때 이루어집니다. 주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수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이 반드시 호재가 되거나 악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